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방과 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천수에 나와 있는 방과 국, 방국이라는 챕터에서 첫 번째 본문은 방시방해 국시국 방요 득방 막혼국 이라는 그 문장입니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은 방은 방이니 국은 국이다. 방은 방을 이루어야지 막, 이것은 막은 그 없을 무 혹은 불가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쓰는데, 여기에서는 무자보다는 불가 뭐뭐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쓰는 게 옳을 듯해 보입니다. 혼잡하다, 섞다 뭐 그런 뜻이죠. 국과 섞이면은 안 된다 그런 뜻이 될 수가 있겠죠. 또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떨까요? 방은 방을 이루어야지 국과 섞이는 것은 없다. 뭐 이렇게 해서 그래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명리학에서 이 방과 국이 무엇이냐? 이 방이라 하고 하는 것은 자 12지 중에서 임묘진 12지 12지란 뭔지 잘 아시죠? 자축인묘진 서음이 신유술해 이게 12지죠. 그 12지 중에서 임묘진 3개가 모이면은 어떻게? 사주 중에서 사지 안에 이 3개가 구전되면은 동방이다 그런 뜻이고, 동방은 뭐라고 그랬죠? 목, 나무를 나타낸다. 그리고 동방은 양이 시작되는 그런 때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오미 3개가 그 4개의 지지 중에 구전되면은 모두 다 있으면은 남방이다. 남방은 여름을 나타내고 확산을 나타낸다. 마디에서 가지가 나는 것과 같은, 가지가 마디 하나에서 가지가 하나만 나는 법은 없죠. 그러니까 마디에서 가지가 나는 것은 뭐 3개 아니면은 많게는 뭐 5개, 7개까지도 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산이 확산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양을 뜻하고, 그런 양이 처음에 이제 전개가 되다가 최대로 확산되는 것, 그게 양을 뜻하고, 신유술은 서방이다. 서방은 이제 수축이 시작되는 것, 수렴이 시작된, 확산됐던 양이 음으로 바뀌면서
수렴이 시작되는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가을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해자축은 북방이고 북방은 수렴이 완성된 시기를 얘기한다. 완성된 것은 알곡이 튼실하게 다 맺혀가지고 하나하나 낱개로서 완성이 되는 거. 그게 이제 완성을 얘기해 수렴의 완성 단계다. 그러고 이것은 겨울을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명리학을 배울 때 뭐 이런 것들을 저도 처음에 그렇게 배웠었는데 인묘도 동방으로 볼 수 있고 인진도 동방으로 볼 수 있고 묘진도 동방으로 볼 수 있고 뭐 이렇게 전부 다 두 개씩만 가지고도 이 방을 이루는 걸로 그렇게 흔히들 많이 배울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삼자전위성방이랬습니다. 이 세 글자가 온전하여야 구전하여야 위, 성, 방을 이룬 것이다 이랬으니까 이 지금까지 배웠던 것처럼 이 둘만 있어도 방이 되는 게 아니고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각각 세 개를 구전해야죠. 온전하니 다 갖추어야만이 방이다. 동방이다, 남방이다, 서방이다, 북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두 글자는 취하지 않는다. 두 글자가 있으면은 방을 이루었다고 할 수 없다. 자, 저도 제가 처음에 명리학을 배울 때 배웠던 그 이론보다는 지금 쫙 공부를 해보니까 이 이론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사주를 해석을 하고 그럴 때 이 세자가 모두 갖추어져야지만이 방을 이룬다. 물론 원국에 두 자가 있고 운에서 나머지 부족한 한 글자가 와도 이것은 방을 이루는 것이고 원국에 한 글자만 있는데 대운에서 또 한 글자를 갖추고 세운에서 또 한 글자를 갖춰가지고 원국과 대운과 세운에서 한 글자씩 와가지고 인묘진을 이루었다. 그래도 동방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방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 다음에 국이 무엇냐 하면은 국은 인오술 인은 화의 생지이죠. 오는 화의 왕지이죠. 술은 화의 고지입니다. 묘지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인오술 생왕사가 전부 다 갖추어져 있을 때 이때 마치 한 가족을 이루는 것처럼 화의 가족을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묘진은 뭐냐? 여긴 장남, 중남, 막내 이렇게 봐도 됩니다. 형제끼리 여기는 뭉친 것이다. 여기는 할아버지 아버지 나 그리고 자식 이렇게 셋이서 뭉친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국을 이루고 신자지는 수국을 이루고 해묘미는 목국을 이루고 사유축은 금국을 이룬다. 이 네 국이 전부 다 똑같습니다. 똑같고 화국은 역시 여기에서는 확산을 얘기하고 수국은 수렴의 완성을 얘기하고 목국은 생장을 얘기하고 금국은 수렴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목국이 생이고 화국이 장이고 금국이 염이고 수국이 장이다 해서 생장염장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혹은 생장 수장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은 이제 어떤 것을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방의 영양은 국의 영양보다 비교적 수승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에서 다시 보면은 임묘지는 목방이고 해묘미는 목국이죠. 근데 이 목방의 세력이 해묘미의 세력보다 이 목의 세력이 임묘진 목의 세력이 해묘미 목의 세력보다 수승하다, 더 뛰어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력이 방이 더 세다. 그러니까 형제간이 서로 모였을 때 그 힘이 세다. 그런 것을 나타내고 여기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부자가 같이 모였다고 하더라도 물론 그 끈끈한 정은 있겠지만은 그 형제 간의 정보다는 그 정이 강하지 않다 이렇게 표시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전에 이러한 이론은 나머지 그러니까 사오미 남방이 인옷을 화국보다 더 세다. 자, 신유설 서방이 사유축 금국보다 더 세다. 해자축 북방이 신자진 수국보다 더 세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죠. 이제 논리는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자, 무일이면은 일간이 무이면은 아래와 같다. 또 기일이면은 그 반대다. 해가지고 무엇을 분석을 해 놨느냐 하면은 자, 일간이 무일인데 인월에 태어났으면은 여기는 토고 여기는 목이기 때문에 토의 목은 관살이 되죠. 근데 여기가 양일이고 양월에 태어났으니 관이 아니라 칠살이 되죠. 근데 여기에서 인월에 태어났는데 묘도 있고 진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해가지고 뭐가 됐냐? 자, 목
목국이 됐단 얘기입니다. 응? 동방이 됐고 목국이 됐단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관과 살을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그것은 월지를 따라서 구분을 해라. 월지에 살이 왔으면은 살로 구분을 하고, 월지에 관이 왔으면은 관으로 구분을 해라. 왜? 이것은 임묘지는 전부 다 합해서 목의 세력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지는 여기에서 토가 아니고 목으로 변해 버리고, 여기에서 가장 강한 것은 월지이다. 그래서 월지의 성향이 이 방, 목방 혹은 그 봄철을 대표하는 그 성질이 된다. 그래서 인월에 태어나서 목방을 이루면은 살이고, 묘월에 태어나서 목방을 이루면 관이다. 관과 살은 양이 일주가 양일 때 음이 오면은 관이고 같은 양이 오면 살이 되죠. 그리고 진월에 태어나고 임묘의 세력, 진월에 태어나서 임묘진을 구전했다. 응? 이때는 임묘의 세력에 대한 경중으로서 관사를 구분한다. 자, 진월에 태어났고 일지에 만약에 묘가 있고 그러고 시지에 해가 있다. 그러면은 임묘로서 해묘로서 반합을 이루고, 이것은 묘가 임보다도 더 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일지가 인이고, 그래 무인일이고, 시지가 해라고 그러면은 인해한 목이 되는데, 이것은 인중에 간목이 세력이 강하고 해중에 무갑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간목으로의 그 세력이 강하다고 보겠죠. 해서 간목과 이렇게 인목 묘나 인의 경중을 구분해서 관사를 구분해서 쓴다. 그러면은 이 관사를 이렇게 구분한다는 건 뭐냐 그러면 관과 살은 그 쓰임이 그만큼 다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얘기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기일이면은 또 그 반대로서 보면은 된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까 무인일 때는 그렇게 됐지만은, 자 여기에서 기일일 때는 기묘일이 되겠죠. 해서 이때는 무일일 때는, 무일간일 때는 그 일지에 저기가 올 수가 없죠. 묘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혹시 말씀을 잘못 드렸다 하더라도 잘 살펴서 비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여기에서 이제 방과
국은 섞이지 않는다. 이렇게. 자, 목방인데 목방이 뭡니까? 인묘 진이 지지에 구전되어 있는데 나머지 하나 남아있는 지지에 해가 있으면은 이 해는 목의 생황지지이다. 그래서 해가 와서 혹시라도 해묘해가지고 이게 반국을 이루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이게 목과 국이 서로 섞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목방이 더 강해진 것이다 이렇게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에 미가 있으면은 이 미는 내가 극할 수 있는 재이고, 그렇죠? 미는 토이기 때문에 이 목방이 극할 수 있는 재. 이건 내가 아니고 목방이라고 하면 되겠죠? 목방이 극할 수 있는 재이다. 그렇죠? 그리고 목의 방근이다. 그 무슨 얘기냐? 이 미는 미 정을기 해가지고 이 미 안에 을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미는 목의 방근이다. 튼튼한 뿌리다. 이거 쟁반반자인데 이것은 그 목의 뿌리가 이렇게 둥글게 딱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형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방근이란 얘기가 되죠. 그리고 그 작용에 있어서는 국은 용광이다 그랬습니다. 국은 그 쓰임이 넓다. 그 쓰임은 넓고 방은 그 쓰임이 좁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시면은 이 방은 삼자가 구전했을 때 방을 이룬다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쓰임이 이 셋이 모여 있을 때만 쓰이기 때문에 그 쓰임이 작겠죠. 두 자는 취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화국을 가지고 논하면은 나머지도 다 똑같습니다. 자, 인오해도 이게 반국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반국 또 오술해도 반국, 인술해도 반국 해서 여기에서 왕지가 들어간 인오나 오술은 반국이지만은 화의 성질이 강하고 인술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튼 화국으로 쓴다. 근데 이 적천수에서 보면은 어떻게 표현을 해 놨냐 그러면은 인호공화 이 껴안을 공자를 썼습니다. 인호공화 이 공자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공자입니다. 이 공자를 써가지고 인오공화 해가지고 인오가 껴안아가지고 화가 됐다. 오술공화 오아술이 껴안아서 화가 됐다. 그리고 인술공화 이렇게 똑같이
이 공을 써가지고 그 화국을 표시합니다. 이 세 개가 구전됐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해서 이 경우는 각각 세 개가 구전된 경우 또 이 세 개가 둘씩 이루어지는 경우가 세 가지 경우가 있죠. 그래서 모두 네 가지 경우를 취해서 쓰기 때문에 이 국은 훨씬 더 쓰임이 넓다. 방이 하나만 쓰이는데 국은 네 가지로 쓰인다. 그래서 넓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용은 국은 그 쓰임이 넓고 방은 그 쓰임이 좁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게 그 적천수 징의의 설하고 선생이 그 설명한 내용을 알기 쉽게 이렇게 여기에서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있거나 한문으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은 직접 그 적천수 원문을 보면서 한번 다시 공부를 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에서 일단 마치고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여기에 해당하는 두 개의 사주를 예로 들어놨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그래서 두 개의 사주를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